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 삶이 힘들다,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잘 못하겠다, 내 성격적 결함이 있는 것 같다. 이 뜻은 성장 과정에서 나의 부모에 의해서 받은 결핍과 피해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특수한 경우에 어떠한 사고를 당했다,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했다, 이런 경우가 한 10% 정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90% 정도의 확률로 부모 때문에 이 힘든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됐는데도 아직 힘들고 우울하다면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댓글에서도 그러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러고, 선생님 저는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병원도 여러 군데 가봤고 상담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내 삶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기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분들 내가 치료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바꿔봤는데 확 주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기질에서 이 불안이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매우 높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불안은 인간에게 누구나 있어요. 불안이 적고 보통이고 높고 매우 높고 이 차이일 뿐이지 불안은 인간에게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유독 불안이 매우 높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기질, 부모님의 유전을 물려받아서 불안도가 매우 높게 태어난 건데,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스치는 바람에도 피부가 찢어지고 꿰매야 할 정도로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체벌로 해볼게요. 자, 이제 체벌을 당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막 손바닥도 맞고 막 발바닥도 맞고 등짝 스매싱도 당하고 했어요. 그런데 불안도가 낮은 사람들은 왜 자꾸 때리지 나를? 그만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청소년기 이후 때는 막 반항을 해요. 손목을 턱 잡거나 그만 좀 때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안도가 높은 자녀들은 막 때리면 아프고 억울하고 슬프고 죽고 싶고 이렇게 밑으로 훅 꺼진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여느 누구는 맞고 자랄 수도 있죠. 지금 나중에 커서는 괜찮게 지내요, 부모님이랑.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계속 이 트라우마처럼 떠오르고 슬프고 계속 겁먹고 윗 어른들만 보면은 괜히 나를 혼낼 것 같고 눈치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는 정답이 없어요. 누구는 때렸는데도 잘 살고 누구는 때렸는데도 못 살고, 이 차이는 이 기질 때문이다, 이 다른 불안도 때문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스트레스거든요. 공부를 하는 것도 솔직히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떨리고 긴장되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이런 스트레스, 학생 때는. 그다음에 친구를 사귀는 거, 그냥 표면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을 일으켜서 씻고 학교에 가는 거, 그다음에 성인이 돼서는 회사에 가는 거, 사회생활 하는 거, 돈 버는 거, 자기개발 등등등등등. 인생은 스트레스, 인생은 고단이다, 고단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를 견뎌내는 힘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안이 높으면 무조건 안 좋냐? 적당히 높으면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사람인데, 오늘의 예시는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남들이 겪는 게 한 5 정도의 데미지를 입는다면, 이 사람들은 막 7, 8, 10, 12 이 정도의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그냥 삶 자체가 좀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결핍을 겪고 트라우마를 입는다? 그럼 이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보다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10의 상처를 받아서 치료 기간도, 치료의 정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분명 제 영상들 중에서도 댓글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 기질이 어떤지, 내 불안도가 어떤지 꼭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나는 불안도가 매우 높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치료가 더뎠구나, 상담을 해도 안 됐구나 라고 하면, 이분들은 사실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를 하시면 안 돼요. 병원에서 약물을 처방을 받는 것도 조금 더 남들보다 오래 먹어야 되고, 이게 될까 싶을 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병원 같은 경우도 나한테 맞는 약을 잘 처방해 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상담사 분들도 이 내담자분들이랑 케미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병원도 내가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다른 데도 열심히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 사실 이렇게 불안도가 매우 높으신 분들은 저는 약도 당연히 동반돼야 되지만 이 상담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 근데 상담 선생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진 기질, 주변에 이루는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살피고, 독립이 필요하면 독립, 아니면 심지어 뭐 저랑 상담을 하다가 다시 이제 수능 공부를 해서 대학도 가신 분들도 있고, 취업도 하신 분들도 있고,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분들의 생활에 매우 긴밀하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아주 낮은 단계, 내가 할 수 있는 게 레벨 1이다 그러면은 0.5 단계부터 제가 개입을 해서 되죠. 그래서 1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레벨 2로 가느냐? 아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치를 가지고 야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런 저랑 가장 많이 상담한 성인분들 중에서는 3년에서 한 4년 정도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서 결국에는 우울도 극복하고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까지 가게 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분도 한 4년 정도 상담을 하고 이제 종료를 했는데, 이 불안도가 매우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면밀한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내가 이런 치료고 뭐고 아무것도 다 안 되고 자꾸 실패를 반복한다 그러면은 내 기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살펴봤는데 이 불안도가 매우 높은 사람이다, 내가 스치는 바람에도 상처가 막 나는 사람이다, 이거를 알게 되면은 치료 기간도 굉장히 오래 잡고 상담 기간도 굉장히 오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일상생활이 평범하게 돌아갈 때까지 꼭 포기를 하시지 말고 계속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